잠깐 인사는 드렸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천의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건데, 저의 이 발제를 통해서 대략 인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따 그 토론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기초로 해서 여러 생각과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그 원도심 재생과 문화예술의 역할인데, 주최 측에서 이런 쪽의 주제를 좀 제안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좀 가급적 한번 맞춰보자 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렇게 뭐랄까 좀 핵심은 이 도시 재생, 원도심 재생 내지는 또 활성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의 역할, 이런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인천 원도심에 해당되는 그 중구와 동구, 남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활동과 관련해서 행정과 민간 차원의 그런 관계 설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바람직한 그런 관계 설정, 또 지향점, 예술가 들었던 그 확대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시재생, 구도심 활성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연말부터 인천시에서 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인선 5기 인천시의 역점 사업으로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천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그 터미널 그 부지를 그 롯데에게 팔아가지고 거서 오늘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6천억인가요? 이렇게 이제 시 금고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중에 이 1,000억을 투입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 주거환경관리 사업과 인천역 마을만들기 사업 두 가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좀 있는데, 인천 그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 팔았다고 해서 조금은 그 위기는 넘겼지만, 그렇다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데, 돈 조금 들어왔다고 또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 주거 그 중에 두 가지 사업 유형 중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살펴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됐거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층 주거지정비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그 정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 이렇게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구로부터 이제 이 도시 정비사업 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업을 각 구별로 이렇게 각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또 현장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각 구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좀 시설 건립 위주로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역 마을 만들기 사업, 또 하나의 사업인 이 부분은 현재 그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건축계획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와 계신 유진수 선생님, 이혜경 선생님 그런 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그 원도시 활성화 사업이 기존의 그 도시재생 사업과 어떻게 차이를 보이겠는지 좀 살펴봤는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그 전면 철거 방식을 통한 그 아파트 건설이죠. 뭐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에 그 현장에 속해 있었고, 이 좋은 뜻의 이 재생이라는 의미가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포크레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원도시 활성화 사업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기존의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른 현지 개량이나 공동체 문화 형성 이런 관점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문화예술이 어떻게 좀 결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 도시 재생과 문화예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보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예술을 이용한 그런 도시 재생 성공 담론이 지금 주류를 이루어 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예로 뭐 랜드마크로서의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거 건립해서 뭔가 이목을 끄는 어떤 그런 사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유휴 산업시설의 문화적 활용, 다산주나 테이트 모던이나 요코하마의 뱅크아트 이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좀 지적한 내용이 있죠.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장면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테이트 모던이라고 화력 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이런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공 담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동부 측에서 오셨고요, 또 세월문화재단 초청으로 강연도 해주셨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저희 스페이스 빔에 와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김정호 박사님이라고 영국 UCL에 계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겐하임 박물관의 성공은 박물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무수하게 만들어져 있는 길과 공공공간 조성이 있다. 여기는 관광객과 상관없이 관광객이 아니라 항상 시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박물관 하나, 그냥 겉들어진 박물관 하나 건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테이트 모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그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의 어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 2000년간 지속되어 오는 그 차이를 이 테이트 모던 그 남쪽과 이 북쪽을 연결하는 이 밀레니엄 브리지, 이 건물만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지어지긴 했지만 밀레니엄 브리지가 어쨌든 이런 그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 격차를 극복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인천의 도시 재생과 문화예술 담론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그 구 내지는 그 장소를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구에 해당하는 그 계양장 일대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소개를 하면, 크게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휴 산업시설의 문화 공간 활용 형태로 시작이 되고 있고, 뭐 이를테면 근대 건축박물관이라든가 계양박물관, 일제 강점기 때 썼던 그 은행 건물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인천 아트 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고, 뭐 짜장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그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그 관점에서 이 지정과 그 관리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 원정업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거칠게나마 좀 하자면, 관주도로 진행을 해왔고, 여전히 그런 관성이
아직 이렇게 바뀌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러한 이 청사 앞에 있는 이런 시설물인데 몇 미터 됩니다. 이쪽으로 아주 위압적인 어떤 이런 시설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는 일본 조개지, 중국 조개지가 있고 일본 조개지가 있는데, 일본 조개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반 평범한 그냥 건물에다가 일본식 느낌이 나도록 목재로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일본 분위기를 풍기는 어떤 그런 사업. 이 사업을 할 때 한참 아주 이 세트장 같다라는 그런 지역에 조롱 섞인 비난들이 엄청나게 빗발쳤었죠. 이런 일본 청국 조개지와 일본 조개지 사이에 있는 그런 계단인데, 여기 공자상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석등을 갖다 설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형이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 전통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새롭게 설치를 이런 것들을 다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런 공상들 건립을 좀 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없는 그냥 모양만 갖다 놓는, 왜 이 공자님이 이 며칠 년 지난 이 인천 땅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짝퉁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성화 내지는 다양성을, 풍부함을 좀 갖춰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문화공간, 또 상업적인 것과 결합된 그런 공간이 새롭게 생성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또 다른 활성화 내지는 다양성, 풍부함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왼쪽이 이제 낙타사막이라고 해서 예술가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공간을 꾸려가고 있고, 이거는 파달이라고 아마 많이 좀 소개가 되는 경우는 근대 하역사 건물을 직접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꾸며서 또 다른 명소가 좀 되고 있죠. 평가를 좀 하자면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를 좀 창출했다고 할 수 있고, 집계에는 이제 관광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여기 그림 보이다시피 좀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맞으며 터질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성공을 했다. 그러나 좀 살펴보면 일관된 원칙과 어떤 철학과 원칙이 좀 부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양자일 때 이런 이 문화지구 지정을 막 추진할 때 제가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는 이 동해천역 주변 이 일대는 배다리마을을 포함한 이 일대는 그냥 전면 철거하려고 하는, 거기도 양키시장 하며 배다리마을 하며 박현동 냉면골목 하며 엄청난 그런 문화유산 명물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데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일당 주장이라고 해서 남한에서는 최초로 소주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적인 그런 곳인데 철거를 했죠. 철거를 했고, 그래서 이걸 두고 이게 신문에 나온 어떤 그런 장면인데, 관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물들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살려내고, 참 이런 모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바람직한 도시 공동체 방향성을 창출하고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심각한데,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당선된 구청장님이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도 제한을 다시 풀고 완화를 하고, 또 문화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전히 자본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배달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거는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배달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이제 동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남부와 중부 중간쯤에 사이에 기역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어긋나지만
예, 그 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그 직선의 산업도로 공사를 위해서 마을이 완전히 그 주동강난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이라 해서 이 일대를 전면 그 철거하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 주상복합 뭐 이렇게 아파트 이런 걸 짓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이쪽이 배다리 마을인데 다 밀어내고 이제 이런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입안이 되고 계획이 진행되면서 사업 이렇게 계획 수립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그 여러 그 주민들 또 시민문화단체 또 예술단체 공간들 활동가들 합세해서 격렬한 그런 그 반대 싸움과 무효화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한 6년에 걸친 어떤 그런 싸움이 이어져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산업도로는 이제 지하화로 끌어내고 또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배다리는 전치 관리 쪽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결론이 좀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다리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이 됐고요. 이런 그림에서 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부터는 어느 정도 큰 위기를 넘긴 2010년부터는 그 역사문화 마을만들기 활동을 좀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논의 구조를 만들고 또 대안적인 어떤 삶의 가치와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다리 도시학교라든가 마을 소식지 발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지만 외국시장이나 도시 캠핑, 텃밭가꾸기, 또 같이 점심을 먹는 이런 점심 밥상, 이런 프로그램 안에 그런 그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의 방향성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관점이고요. 보증과 개선, 과거와 미래, 문화와 경제의 어떤 이런 결합, 또 민간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 체계, 또 지속적인 그 토론과 논의, 참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지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좀 과정을 좀 이렇게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뒤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특정의 형태나 주제를 그냥 마을에 전면화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요. 결코 아니고 이런 역사문화 생태, 인간적 가치를 공간과 생활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사업을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간단히 평가를 좀 하자면 이 지자체의 개발 논리와 사업에 대항해서 민간 차원의 보증과 활성화 노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동체 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 활동과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여전히 부족한 걸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크와 소통 부족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업을 제가 좀 거론을 했는데, 잠깐 좀 살펴보면 이런 2010년도에 그 배다리 산업도로가 지하화로 반쪽 지하이긴 하지만 결정이 되면서 이 막혔던 그 철제 울타리를 걷어내고 이렇게 이제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꽃밭만 코스모스만 남기고 나머지 풀꽃들은 다 뽑아낸 그런 일을 벌이다가 어쨌든 3년째 되면서 이런 생태계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작년 10월, 9월, 10월의 상황인데 10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유채꽃씨를 피겠다고 이거를 다 걷어낸 거죠. 또 이런 경인전철이 지나가는 철로변입니다. 청양도 철로변에 있는 이 길인데, 이 길에 2m를 잘라가지고 인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여기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는 예, 주민분들이 앞에 고추도 말리고 차량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서로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적절하게 서로 나눠서 쓰는 예, 서로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썼던 예, 그런 공간인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죠. 예, 이렇게 2m를 자르고 온갖 아주 반환경적인 그런 예, 시멘트 뭐 이런 예, 이런 재료를 써가면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외 계절이라고 해서 이 그림 보여주는 이런 게 걷고 싶은 거리인가 봅니다. 지나가면서 그 예술 작품을 보는 예, 예술이라는 게 이런 정도로 가치 있다. 결국 공사를 완공했는데 예, 일로 학생들이 안 지나가고 예, 전부 일로 지나가고 오히려 차량길을 하고 막 기습해가지고 그 등하굣길 안전도를 염두에 두기도 한 건데 이렇게 더 위험도가 가중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렇게.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노출을 말리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온색하게 차가 다니는 길을 피해서 이렇게 널어 말리고 있고 또 인도에다가 이렇게 널어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일이 행정의 이름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을이 어떤 그 하나의 공간을 두고 마을 주민들 또 지나가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차도와 인도를 나눠 놓으면 편하겠다. 뭐 그런 그리고 거기에 뭐 예술 작품을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걸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어떤 그 친절성이 지나친 친절성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럼에도 또 주민들은 이렇게 볼라드 위에다 이렇게 파도 올려놓고 아주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어진 변화된 조건 속에서 이것도 요긴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답답해서 하여튼 이거를 좀 이사를 이런 걸 좀 갖고 나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동부 차원에서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그랬는데 네, 여기 지금 창녕초등학교고요. 여기 철로 지하철이 저기 경전철이 지나가고 옆에 이렇게 철로변에 이렇게 좀 주택가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한블록 여기 공영주차장 한블록 여기 어린이공원이고 여기는 원래 그 옛날에 그 전쟁 끝나고 그 꿀꿀해주 골목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잔반을 되팔아서 이렇게 되팔던 그런 곳이었는데 하여튼 예, 어린이공원으로 바꾸고 여기 공영주차장 만들고 여기 그 주택가 두 블록이 있는데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그 역사문화 시설을 만들겠다. 참 제가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예.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면서 예? 역사문화 마을을 만들면 그것은 무엇을 하겠느냐. 예, 이런 아주 답답함이 예, 있는 주민들 잘 살게 하고 이런 그 하나 주택가도 하나하나 다 그 역사문화적인 요소 또 삶의 어떤 수술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철거하고 여기 역사문화공원을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다 또 뭐 여기가 어떤 또 조봉암 선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 그분의 동상을 어떻게 좀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분이 바랬던 게 이런 것이냐 질문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행정에서도 우리 뭐 박 청장님도 지금 오셨지만 아주 남다른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관해서 다듬어 가지고 있는 거 없애고 그 껍데기만 어떤 역사문화 요소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정의 어떤 관리 밑으로 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발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산업도로와 재정비 촉진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그런 그 발상들, 사고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네, 저는 하여튼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간로로 넘어와 보면요. 이따 올라가 보시고, 뭐 오늘 많은 이야기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예, 다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 개발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언덕을 다 깔아뭉개고 평탄화 시켜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조합까지 설립이 된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취지로 2011년 재작년 말부터 예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을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재개발 시점까지만 이렇게 그 기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분들을 좀 이해도 시키고 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공간을 거점 창작 공간으로 예술가를 제공하면서 마을 공동체 창작 활동에 좀 참여를 유도한 그런 좀 관점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제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하자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진행 방식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구가 지금 반주도라면 동구는 관광민이 지금 따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대는 것마다 좀 망가뜨리고 있는 뭐 이런 경우라군요. 남구는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예술가들에게 예술가들을 믿고 맡기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 떠나고 버려진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고 주민들과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한 그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그리고 마을 사업에 이제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마련이나 그런 그 기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부작용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재개발 조합과의 갈등과 마찰이 지금 생존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 사업의 어떤 지속성에 상당히 중요한 그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제 뭐 다른다 그러면 예술가들이 지금 많이 이제 아주 좋은 활동을 벌이고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바란다 그러면 좀 공동체 일원으로서 좀 참여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뭔가 진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 성과를 같이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구성원이라는 입장이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좀 이제 하여튼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한숨 좀 고르고 그러고 보다 이제 이렇게 대안적인 공동체 마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물론 지금도 뭐 그런 관점이 자꾸 있다고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런 방향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 마련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접목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향후 예술 및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바란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원도심 활성화를 좀 염두에 두고, 굳이 또 저는 뭐 그것 갖고 연관되지 연관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원도심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공간, 도시 삶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도심 자체, 또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문화적 생각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남다른 신미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다리 마을만 하더라도 그 시선이 워낙 다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침체되고 열악하고 슬럼화되었다, 거기 가보면 먹어볼 게 있느냐,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그 시선을 전복시키고 거기서 어떤 가치와 의미, 매력을 발견하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미한은 사실 아무나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끄집어내주고
그런 것들이 살아서 공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런 예술가들 또 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어떤 관점이라면 저는 또 모든 분들이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 예술가 못지않은 어떤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도시 공동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단순한 그 재활성화 논리, 그냥 다시 그냥 뭐 살아나는 걸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대안을 어떻게 좀 창출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자본의 어떤 이익 논리 이런 데서 좀 해방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사례들 많이 있죠. 뭐 기존에도 기껏 문화예술이 들어가서 막 활성화 시켜놓고 사람들 꼬이니까 이제 뭐 임대료 올라가고 해서 쫓겨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뭐 이거는 여기 우강이든 뭐 배달이든 어떤 예의가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런 논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또 다른 그 대안적인 가치를 그 마을 공간에 도시 운영에 삶에 어떻게 좀 반영을 시킬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그 관광 차원의 어떤 접근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것이 1차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봐왔던 그런 껍데기만 그 역사문화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하나의 결과로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최소한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사회, 문화사회와 생태사회에 대한 어떤 전망과 실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이 신자유주의 어떤 그 이익 논리, 상품 논리, 모든 것을 이렇게 돈의 논리로 환산하는 이런 것도 대기업과 재벌로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해방돼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그런 생산과 소비 이런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제발 활동 주체들과 또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일단 문화예술 주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저는 뭐 저 입장에서는 뭐 예술, 문화예술 어떤 그 활동의 형태만 이렇게 비로 가지고 한다고 다 문화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쨌든 이런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그 활동 형태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관점을 소유 가지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모든 분들이 다 문화예술가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가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다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관점, 후회와 배려, 연대와 협력의 미덕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삶의 원리, 자기 일상 속에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 어떤 플랜 B를 좀 준비를 하고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플랜 A가 이 도시를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안적인 노력을 하는 거는 그 길을 다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서 또 다른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요즘 뭐 많이 얘기도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소셜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다 좀 큰 틀에서 다각적인 어떤 정책적 마인드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전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추면서 소소한 어떤 그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관점에서 행정과 좀 수평적인 관계망 형성이 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을 자꾸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뭐 필요한 거는 도와주겠지만 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 주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바로 말씀드린 어떤 이런 관점에서 그 행정과 좀 그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서로 생각과 지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 보헤미안 지수가 있더라고요. 한 도시에서 소수자들 얼마나 잘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또 한 가지는 창조기업들 얼마나 또 이렇게 제대로 육성하고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그 창조적인 사고를 어떻게 도시 계획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수취하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이 아직 상당히 좀 열악한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